인종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호르몬이 달라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성 호르몬이라는 게 테스토스테론이에요. 이거는 경쟁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생존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에요. 에스트로겐은 협업, 우애를 기반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남자는 공격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연애도 공격형이에요. 남자가 공격하지 않으면 연애 시작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자가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차이연입니다. 심리학자 차이연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메리피플이라고 하는 결혼정보회사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21년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책을 9권 정도 출간을 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30년, 40년, 50년씩을 정말 행복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커플들이 1%밖에 안 돼요. 이게 같은 부부의 그 연구에서 나온 것들인데, 그 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은 서로 평상시에 애정과 사랑 혹은 긍정적인 감정이 담긴 대화들, 스몰 토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쇼윈도 부부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 앞에서만 되게 친절하게 잘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칭찬하는 그런 단어들을 쓰는데요. 실제로 사람들을 1분만 관찰하면 그 사람이 당장 이혼할지 이혼하지 않을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당장 이혼하는 커플들은 서로 대화가 없고, 특히 감정이 섞여 있는 단어들, 대화들이 없어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커플들은 서로 아주 사소한 질문이라도, 뭐 오늘은 기분 어땠어? 즐거운 일 있었어? 오늘 되게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이런 감정을 읽어주거나 공감을 하는 단어들,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주고 또 긍정적인 스몰 토크들이 되게 많아요.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싸웠어는 좀 더 강한 느낌이고, 다퉜다 그러면 약한 느낌이잖아요. 그것처럼 다투다라는 건 사실은 투닥거리는 아주 가벼운 커뮤니케이션에서의 갈등인데, 이런 것들은 너를 공격해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나 이런 것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싸웠다라는 건 상대방을 공격하는 의미가 좀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싸우면 너 이것 때문에 문제야 그러면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해서 기분 나쁘게 하거나, 아니면 싸우고 나면 나도 기분이 나쁘거나, 이런 감정적인 상함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공격성이 있느냐,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작게 갈등을 만들어내느냐의 차이라고 봅니다. 사실 너무 안 싸우는 것도 문제고요. 매번 싸우는 것도 문제인데, 싸우는 방식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싸운다라는 건 갈등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안 싸우는 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되고요. 싸우더라도 사실 정말 갈등이 되게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싸움이라면 별로 좋진 않아요. 근데 같은 싸움이라도 나는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해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싸움이라면 사실 문제 해결형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싸운다라고 하는 관점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서로 공격하는 싸움을 매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기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너 때문에 지금 화가 났어. 나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분 나쁘잖아. 너 이것 좀 고쳐 라고 해서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그런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기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바꿀 수는 없어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나하고 좋게 지내기 위해서 바꾸려고 노력한다면 몰라도 그 사람을 바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고 인정하거나 서로 조율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조율하는 과정 거치지 않고 너 때문이야, 네 잘못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상대방이 뭔가 화가 나고 갈등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나랑 만나는 게 힘들어 이런 표현을 해줬다면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헤어진 커플들한테 물어봐요. 남자분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러 와요. 그러면 혹시 헤어지자는 말 듣기 전에 그 여자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던 이슈가 있었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자분들이. 그러니까 이미 사귀었고 이미 너랑 나랑 게임이 끝났고 네가 뭐가 불만이 있어도 네가 참든가, 나는 안 바뀌어. 그러니까 그냥 뭐 말하든지 말든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미안해 잘못했어 말은 하지만 실제로 진짜 듣지 않는 거죠. 이런 커플들은 사실 말하는 사람도 내 중심에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듣는 사람도 조율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결과적으로 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갈등이 생겨도 해결이 좀 잘 안 돼요. 져주질 않는 거죠.
근데 그 져준다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져주고 봉합하고 알았어 그리고 한 길은 흘리는 경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 그 부분은 내가 너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시 얘기하자. 서로 조율하려고 하는 져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져줌은 그냥 듣지 않는 거고요. 두 번째 져줌은 일단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이 지금 화난 것을 잠깐 이렇게 컴다운 시켜주고 그 이후에 얘기를 하기 위한 져줌이 있거든요. 그 후자가 훨씬 더 관계에서는 더 오래 가죠. 사실 경멸, 무시 이런 거 자체는 상대방을 이미 하나의 내 사람으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지 않는 거고요. 야 너는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되지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너는 그래서 안 돼 라든지 너는 그래 그런 사람이지 뭐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것들 아예 반응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안 좋아요. 그리고 진짜 가장 안 좋은 건 그 사람의 치부를 건드리는 것. 야 네가 대학을 거기밖에 안 나왔으니까 머리가 나빠서 이것도 이해 못해? 이런 식으로 정말 상대방의 그 열등감을 자극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야 너희 집이 가난하니까 너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라든지 정말 그런 것들은 다시는 이 관계를 돌이키지 못해요. 이해되신 적 있으세요?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남자하고 여자는요 태어날 때부터 이 몸의 생김새 신체적으로 일단 달라요. 신체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호르몬이 달라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성 호르몬이라는 게 테스토스테론이에요. 이거는 경쟁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생존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에요. 에스트로겐은 협업, 우애를 기반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남자는 공격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연애도 공격형이에요. 남자가 공격하지 않으면 연애 시작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자가 정말 너무너무나 잘생겼어. 정말 누가 봐도 이 남자는 너무 괜찮아. 그렇지 않고서는 연애는 시작되지 않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남자가 엄청 잘생겼다는 일단 논외로 치고 남자가 정말 능력이 있어. 능력이 있다라는 건 남성의 세계에서 상위로 올라가는 포식자란 뜻이거든요. 이건 정말 머리가 똑똑하고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잘 나오고 그래서 경쟁에서 승리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모든 이 동물의 세계에서는요 포식자한테 암컷은 붙게 돼 있어요. 근데 되게 재미있게도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자의 세계에서 분명 포식자면 암컷들이 다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암컷들이 이 포식자만 나타나면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왜 돌렸냐? 못생겨서. 근데 이 포식자 밑에 잘생긴 사자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 잘생긴 사자한테 가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물려 죽을 수 있으니까 가진 못하지만 못생긴 포식자한테는 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도 이런데 인간도 똑같아요. 잘생겼거나 정말 누가 봐도 차은우야. 그럼 어떻게 안 좋아해요? 어떻게 안 좋아해요? 그런데 능력이 있으면 여자들이 가는 거죠. 왜냐면 능력 있는 포식자한테 여자들이 붙어야 생존하거든요. 이것도 생존의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왜 생존을 해야 되느냐? 출산을 해야 되거든요. 출산을 하면 누군가의 보호는 반드시 필요해요. 왜 출산의 보호가 필요하냐면 이 아이를 낳고 출산하고 이 아이를 어느 정도 길러내야 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해요.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메커니즘 자체가 완전히 달라서 이런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다르고 생활한 생활 습관이 다르고 그래서 남자의 문화와 여자의 문화가 다르고 언어 표현 방식이 달라요. 연애를 받아들이고 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어떻게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저렇게 원래 생겼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원래 인간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근데 특히 같이 살아요? 그럼 더 이해 안 돼요. 차라리 모르면 안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살다 말겠지 그러고 말아요. 그러면 화가 잘 안 나요. 근데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말하는 거 그리고 밥 먹는 거 하다못해 똥 싸는 것까지 이해 안 될걸요? 근데 그걸 이해하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을 하는 것 자체가 능력인 이유가 뭐냐면 어느 정도 자기가 희생도 하고 상대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도 알고 서로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조율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서로 조율할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노력하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 이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아니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완전 생판 남이도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 궁합도요. 제일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해도 70%밖에 안 맞는 거 아시죠? 70%면 엄청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아무리 궁합이 잘 맞아도요. 30%는 안 맞아요. 그만큼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싸우는
싸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가 됐든 그때그때 굳이 싸울 필요 없이 해결하는 거. 남자친구가 매번 늦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너 왜 늦었어? 그러면서 시비를 걸고 싸워요. 나 화났잖아. 네가 늦었으니까 나 지금 화났어. 너 왜 맨날 늦는 거야? 이걸 지적을 해요. 근데 정말 현명한 사람은 자기야 오늘은 되게 바쁜 일이 있었나 봐. 다음에 만날 때는 한 30분 늦게 만날까? 라든지 한 번 조금 일찍 오잖아요. 그러면 어머 어쩜 이렇게 시간을 잘 지켜 자기는? 이러면서 칭찬하면서 이 칭찬 기법, 토끈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심리학에서. 그 토끈이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포도알로 칭찬 스티커 주는 거 보셨어요? 포도알로 칭찬 스티커를 주면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가 잘 못하거나 하기 싫은 거나 아니면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는 그냥 자극 자체를 아예 안 주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아요. 그걸 갖고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못 본 척을 해요. 근데 잘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 이거 너무 잘했다. 칭찬 스티커 줄게. 이거 10개 모으면 선생님이 어디 나랑 같이 너가 가고 싶은 데를 외출할 거야. 보상을 주거든요. 칭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보상이에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맨날 늦다가 한 번 시간 맞춰서 나왔다거나 아니면 이 시간을 못 지키더라도 다른 걸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고 계속 강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현명하게 하는 사람들은 굳이 싸울 필요 없이 상대방의 행동을 교정해 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 갈등이 생기면 이 화가 나잖아요.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잖아요. 이 부정적인 감정이요. 저는 정서심리학 쪽을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제 책들이 정서심리학 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정서심리학 쪽에서는 이 감정에 대한 이야기 되게 많이 해요. 부정적인 감정 중에서 분노예요. 화나고 짜증나고 뭐 이런 거 화났을 때 이 분노 이런 것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화는 안 사라져요. 사람들이요. 한 번 불만을 제기한다고 상대방이 한 번에 고쳐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한 번 들어서 그거 고쳐져요? 잘 안 고쳐져요. 한 번 들을 때는 아 내가 그런 게 있구나 그러고 신경을 안 쓰다가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 아 내가 그게 문제인가? 라고 생각해서 내가 반성하고 고치려고 노력해도 습관 바꾸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 습관을 바꾸는 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보통 27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뇌가 바뀌는 시간. 그러니까 신경가소성이라고 해서 이 뇌가 새로운 시냅스의 연결, 이 경로를 만들어서 이 생각이 바뀌고 행동까지 바뀌는 데가 보통 한 30일 정도가 걸려요. 실제로 나사 연구에서도 안경을 거꾸로 쓰는 안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쓰는 안경이 천정이 아래가 되고 바닥이 천정이 되게끔 이 안경을 바꿔줬거든요. 실제로 27일째부터 모든 참가자가 천정이 천정으로 가고 바닥이 바닥으로 갔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신경계를 아예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27일부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 그게 뇌가 경로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불안하죠. 부모님이 사실은 이 애착이라고 하는 게 안정애착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모로부터 안정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걸 느끼면 안정형 애착이 형성이 돼서 감정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관계도 안정감을 느껴서 성인이 돼서 잘 만난다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계속 싸워요. 그럼 안정적인 느낌을 느끼지 못해요. 그럼 마음이 불안하겠죠. 그럼 불안하면 이 애착 유형이 어디로 가냐면 집착형으로 가거나 회피형으로 가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 두 가지 모습이 다 보이거나 이렇게 불안정한 애착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사회성을 기르는 가장 기초가 부모한테서 배우는 거거든요. 감정 관리, 감정 조절,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관계 형성 능력 이런 것들 다 부모한테서 배우는데 부모가 맨날 싸워요. 그럼 그 모습을 그대로 배우고 감정도 안정되지 못하죠. 그러면 성인이 돼서도 똑같은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의 감정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감정이라든지 관계에 더 예민해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감정적이에요. 이거는 그냥 타고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겼어요. 아무리 티가 막 100만 개가 있어도 남자보다 여자가 감정이 훨씬 더 많이 느끼기도 하고 예민하게 느끼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도 예민하게 느끼지만 상대방의 감정도 되게 잘 예민하게 느껴요. 그래서 실제로 부부들이나 커플들이 사귄 지 한 달 이내에 헤어짐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예측하냐면 여자가 남자한테 자기야 내가 좀 봤더니 자기랑 나랑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슈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슈를 무시하면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헤어져요. 결혼을 해서도. 여자는 남자의 그 문제 해결 영역을 이해해야 돼요. 여자는 남자의 사고방식 자체가 감정보다는 결론 중심, 결과 중심이라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뱉는 말이 결과로 들린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여자는 과정, 남자는 결과니까 과정은 감정이잖아요. 문제 해결은 결론이잖아요. 이 두 개의 차이를 이해를 하지 않으면 서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되게 재미있는 게 이거는 많이 다루진 않았을 건데 성숙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숙한 성숙도가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해져 있진 않아도. 근데 성숙도가 동일한 레벨은 문제 해결도 성숙하지 못하게 해결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면 맨날 싸워도 같이 잘 살아요. 되게 재미있게도. 왜냐면 이 사람들은 성숙도 자체가 낮아서 문제 해결 방식을 싸우는 것밖에 몰라요. 근데 싸우고 나서 그냥 해결하지 않아도 그냥 놔두다가 또 그대로 만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성숙도가 낮은 사람들은 싸우더라도 헤어지는 방법도 몰라요. 그리고 감정 조절하는 방법도 몰라요. 문제 해결하는 방법도 몰라요. 그러니까 만나면 괴롭지만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왜? 헤어져서 외로운 것보다는 만나서 괴로운 게 나은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니까. 근데 성숙한 사람들은 대화로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숙한 사람들은 그렇게 소리 내면서 싸우지도 않지만 갈등이 생기더라도 성숙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 싸움을 하더라도 서로 문제 해결을 하는 거죠. 근데 반드시 헤어지는 커플이 있어요. 이 성숙도가 다른 커플들이에요. 한 명은 성숙한데 한 명은 성숙하지 않아서 한 명은 계속 싸움을 걸고 자기의 감정을 막 표출을 해요. 근데 한 명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걸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지? 이 성숙도가 다르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제 매일 싸운다면 사실은 싸우는 이유는요, 헤어지기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거든요. 부부도 그렇고 커플도 그렇고 이 사람하고 이거를 해결해서 더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살고 싶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싸운다면 좀 더 헤어지는 쪽 말고 싸우는 주제가 뭔지, 그리고 그것 어떻게 해결하면 더 행복하게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싸우는 방식을 조금 바꿔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